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자가 된 나는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빌라 3채와 아파트 2채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대출 이자를 내고 매달 100만 원이 일을 하지 않고도 통장에 입금이 된다. 집이 5채라고 하면 남들은 돈이 많아서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다. 그 방법은 찾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보인다. 집 5채에 들어간 총 비용은 1,900만 원이다. 거기서 월세 순이익은 100만 원이 나온다. 그렇게 레버리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그 뒤로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늘렸다. 현재 빌라 10개, 아파트 20개, 상가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어린 시절 가난과 부모님의 이혼, 방황,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했던 시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보겠다. 어릴 적 화장실이 밖에 있는 연립주택에 살았었고 연탄 보일러를 사용했었다. 연탄불이 꺼지면 번개탄과 연탄을 사러 갔던 시절이었다.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세대처럼 그때 연탄에서 기름 보일러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정확히 그 타이밍에 부모님의 사업 부도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된다. 비록 연립주택에 딸려있는 지하방이었지만 어머니는 레버리지를 이해하고 계셨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집을 장만했다. 좋은 집은 전세를 주고 우리 집은 지하방에서 살았다. 임차인은 26평 3룸 연립주택, 집주인은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지하 6평 단칸방이었다. 보일러가 없는 냉골집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살았다. 전기장판으로 추운 겨울 한파를 견뎠고 바닥은 따뜻한데 입에서는 입김이 나는 아침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다. 그런 가난이 너무 싫었고 돈 때문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냥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과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방황을 했다.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는 생각뿐이었다. 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으로 주유소, 오토바이 배달, 서빙, 주방, 닭꼬치 장사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가난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에 어머니가 계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일본에서 자바 프로그래머로 IT 회사에서 일을 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 같은 회사의 부장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선배들도 있었다. 그렇게 힘든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자영업자가 되었다. 자영업자가 돼서도 하루 13시간씩 일을 했다. 가게를 2개로 늘리면서 근무 시간이 늘어났다. 아침 11시에 오픈해서 새벽 3시까지 장사를 했다. 몸이 부서지게 일을 했다. 나는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만 일을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일만 해서 돈 벌 시간이 없었다. 남들보다 몇 배로 일하면 남들보다 몇 배로 먼저 몸이 망가질 뿐이다. 잠도 못 자면서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 우리 딸은 내가 출근할 때 아빠 내일 만나 라고 인사를 한다.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편하게 잠자고 있던 아이들에게 가난만은 물려주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집과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는 법을 다시 공부했다. 한번 문 열어보세요. 내가 아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을 늘리는 방법이었다. 예, 스마트 키네요. 그중 내가 선택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4분면을 보자. 인플로이 고용인,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인베스터 투자자. 우리는 보통 고용되어지거나 자영업자 이 왼쪽에 있다. 하지만 부자들은 사업가, 투자자는 오른쪽에 있다. 점점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아는 부자가 되는 비법이다. 주위에 부자가 없기 때문에 부자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배울 수 있는 책을 많이 보고 있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일이 별로 없다. 담배도 끊었고 술도 잘 마시지 않는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너무 돈만 벌면서 산다고 좀 즐기면서 살라고 한다. 네 인생은 돈만 벌다 끝난다고 한다. 인생의 어느 시점은 집중해야 할 시기가 꼭 필요하다. 그것이 나는 지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투자를 엿볼 수 있다. 지하 빌라 수십 개에서 월세가 500만원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를 월세로 세팅해서 한 달에 월세 순수익이 5천만원이 되는 사람도 있다. 한 번의 투자로 몇 억씩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근데 이런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을 안 들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다. 내가 직접 해보고 경험하면서 피부로 느꼈다. 실투금 몇백만원에 월세 10에서 20만원씩 만드는 게 가능했다. 반대로 플러스피라고 해서 집을 샀는데 돈이 들어오고 월세가 들어오는 투자도 있다. 나는 경매로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 투자를 좋아한다. 누구나 공부를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빌라는 오르지 않는다. 공시지가 1억 미만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는다. 세금 폭탄은 어떻게 하려고? 양도세 내면 남는 것도 없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해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작은 월세라도 모이면 정말 큰 돈이 된다. 쓰레기라는 나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쓰레기 같은 빌라 아파트 상가에서 매달 월세가 400만원이 나온다. 임차인들한테 시달리고 두수 때문에 빌라는 하지 말라고 한다. 빌라를 10개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떨까? 문제가 있으면 임차인에게 해결을 부탁하고 비용만 보내준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는 말에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일만 너무 열심히 해서 돈 벌 시간이 없는 것이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한다. 돈 버는 로봇을 장만하지 못하면 스스로 돈 버는 로봇으로 전락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룰이다. 소액으로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요것만은 명심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